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병, 천간은 10개가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고요.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 을목, 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병화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화의 기운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닥불과 같은 태양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뜨거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겁니다. 열기.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고요. 갑목, 을목 할 때 그 목의 기운은 따뜻한 목화솜과 같은 온기를 말하는 거고, 화의 기운은 금을 녹이고 천하를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엄청난 양의 열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빛죠. 파사장을 밝게 빛나는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뭐 조후라든가 조후의 개념, 조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열기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일간이 병화 내지는 일간이 정화일 때는, 일간이 병화라든가 정화일 때는 열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빛의 개념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화를 촛불로 비유를 하잖아요. 촛불 내지는 전기불 같은 걸로 비유를 할 때, 특히 촛불 같은 경우는 빛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촛불을 켜서 따뜻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것, 일간이 아닌 걸로 봤을 때는 조우로 쓸 때는 열기로도 보지만, 우리가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든가가 일간이었을 때는 이거는 열의 개념으로 보다는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개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면 양화가 되겠죠. 또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겠지만 똑같은 불의 기운은 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빛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정화도 또한 조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병화하고 정화하고 조후의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조후의 공력이 더 월등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죠. 하나는 양의 기운이 되겠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음양 뭔 차이가 있겠냐면은 그 성질 자체가 크게 다르죠.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남자 같아서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저희 음은 여자와 같습니다. 양이 왕자 같더라고 하면 음은 공주와 같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뭐랄까 강렬하지 않은 그러한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갖다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늘에 뜨는 태양지화, 병화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지구상에서 봤을 때 가장 맹렬한 빛과 가장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병화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공간 다른 공간까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그러한 행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병화만큼 뜨거운 것이 없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지와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음화는 그나마 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으로서 비유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구상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죠.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불도 우리가 음화인 정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같은 촛불 두 개 촛불이 있을 때 더 밝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것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음양
이라고 하는 병정화를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딱 잘라서 설명을 했을 때는 병화는 태양, 그리고 정화는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촛불 요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다. 일단 일간 자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양화인 병화이든 간에 음화인 정화이든 간에 똑같이 일간 화가 왕할 때는 수보 양광해서 그 빛을 더 아름답게, 그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공통점. 또 한 가지 공통점. 병화일간도 약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일간은 더더군다나 음화인 정화는 더더군다나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병화일간은 일간이 4월, 5월 내지는 사주가 화가 왕할 때는 간목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화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좀 자연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일간은 일간 왕할 때는 간목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은 음화인 정화일간은 4월, 5월 등의 화가 왕할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 지지로 인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불이냐 인위적인 불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지와 같기 때문에 왕했을 때는 병화는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화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그러면 인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5화 4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 지지로 5화라든가 지지로 4화가 있으면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일간이 왕한 것이지, 이렇게 비견겁제가 없어서 병화 일간이 약한 경우를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5화 4화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그 병화는 정화는 내지는 그 일간은 약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두지 않았을 때 비견겁제가 없어서 약했을 때는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고, 일간이 약하면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굳이 간목으로서 생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정화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이 한 점 정도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축월 이제 거의 이제 축월도 이제 여러 며칠 지나갔죠. 자, 축월이 되기 위해서 소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환 다음으로 대한까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소환 대한 이 시절도 굉장히 어떻다?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동절.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몫이 혹한기. 제가 말씀드렸던 해자 축월은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겨울 기껏 내려가봤자 10도 20도 내려가는 그런 겨울 말고요. 남극 대륙처럼 겁나게 억수로 추운 그런 지역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이해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뭐예요? 남극 대륙은 따뜻해야 돼요. 온기가 있어야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조후가 돼서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일간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굳이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일간만 왕해지게 되면 화가 왕해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즉 뭐냐면 일간 자체가 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원래 해자 축월은 북방이 되면서, 북방이라고 하는 뜻은 북쪽이죠. 해는 북서쪽이고 자는 정북쪽이고 축은 남동쪽, 이렇게 되는데 북방이면서 수왕절이다. 수가 왕한 계절.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수왕절이면서, 해자 축월이 수왕절이면서 진술축미월의 진술축미월의 사계월은 어떤 계절? 사계월은 이 4개월이라고 해야 됩니다. 4개월은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동절에 태어났죠. 겨울에 태어났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의 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해월은 화는 뭐예요? 절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자월은 화일간이 절퇴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여기가 이제 양지가 양지가 되겠죠. 양지가 되면 뭐 겁나게 왕하냐? 아닙니다. 양지가 되더라도 그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모체에서 절지, 태지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체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이고, 양지 정도 되면 이제 장생이 이제 모체 바깥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본다, 본다라고 하면 양지는 아직은 모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굉장히 신약한 그러한 단계가 되겠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이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이 토를 생하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 오히려 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어떻다? 신약하다가 정답이 돼요. 일간이 약하면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해야지만 식재관, 즉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병화 일간이 태양지와 같아서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먼저 내가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축월의 병화 역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목의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게 되면은 토가 병화의 기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생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겠죠. 간목이 힘을 얻어서 병화가 생주를 얻어서 병화의 빛이 강렬해진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뭘 쓴다?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뜻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술월에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토가 많아져서 일간의 기운을 예를 들어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갑기가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용신이 기반되기 때문에 간목이 용신일 때 기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원곡에서 갑기 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운에서 기토운이 와서 간목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세운에서 올 수도 있고 월운에서 기토운이 와서 간목을 기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목이 용신일 때는 그 간목을 극하는 금운이라든가 그 간목을 묶어버릴 수 있는 기토운 같은 운이 오면은 용신을 묶어버리거나 용신을 파극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운을 만나서는 좋지 못하다. 인성이 깨지게 되니 학창시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공부가 잘 안 될 것이고요. 성장해서는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을 자꾸 못 쓰게 되면 인풋이죠. 사업하는 사람 자금 회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딱 잡아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병인 사람은 무조건 그게 여자 문제냐? 아니에요. 재성이 문제일 때는 여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흥오락일 수도 있죠. 놀러 갔다가 성병을 얻는다, 놀러 갔다가 뭐 절벽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재성이 문제인 사람들은 그 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차와의 관계는 좋으냐?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전 어떤 흐름 같은 거 괜찮니? 이런 걸 물어보고 그 중에서 약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뭐 사업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를 분석했을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어떤 오행이 좋고 어떤 오행이 나쁘다, 육친으로 봤을 때 재성이 좋으냐 아니면 재성 중에서도 편재가 좋으냐 정제가 좋으냐, 이걸 분석하는 연후에
이 사람의 삶을 대비해 봤을 때 재성이 문제가 되는지 관성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딱 집어서 그 단점, 약점이 되는 것을 보완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약한 것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해 주는 것이 좋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일간이 지지로 목화를 많이 와서 일간이 왕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과 국을 보는 것이죠. 격과 국 어떻게 봅니까? 일간과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전체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이 사주의 핵심이 되는 글자가 무엇이냐, 즉 용신이 무엇이냐를 보기 위해서 격국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축토죠. 축토. 지지로 진술 축미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고 있고, 오늘처럼 축토 또는 미토는 뭐가 되다? 음토가 된다. 근데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생하죠. 토를 생하는 관계. 그래서 병화 일간이 축토를 보게 되면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죠. 생아자 인성이 되겠고요.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 되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뜻은 식신과 상관을 줄여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 음대 음의 음양의 배치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 내지는 음대양으로 돼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상관격이 되죠. 상관격 중에서도 화토진상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화토진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이기 때문에 설기태 과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은 살펴본 연후에 뭘 봐야 되냐? 축중의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축중의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그냥 축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상관격에 화토 진상관격 설기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축중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관격이 됩니다.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일간이 약하고 뭐예요? 식신의 뿌리를 든 관성이 투출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약한 일간을 생존해 줘야 되는 거니까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축중에 있는 재성 신금이 투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격이 되겠죠. 제격.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어떤 재성? 저건 정제격이 되는 겁니다. 즉 식신이 재성을 생하니까 뭐 식신 생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면 식신 생재라기보다는 설기태과 설기과다로 보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투출하면 정관격,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상관격이 되는데,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월지의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그러니까 상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됐던 어느 격이 됐던 간에 일간이 약해서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따라서 간목으로 병화를 생하든가 차라리 우화사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죠. 축축하죠. 아주. 그래서 병화일간이 상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일간은 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축토가 두 축도가 일간의 기운을 더욱 설기한다. 자, 연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격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격으로? 정제격으로 바뀌었죠. 월간에도 이렇게
정자가 아니죠. 이거는 신자를 써야죠. 신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재성이죠. 재격이 투출되어 있는데 식신생재 된다 하더라도 일간약에서 어느 것도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병화가 신금하고 이렇게 합하죠. 그럼 어떤 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병화가 얘하고도 합하고 이 병화가 얘하고도 합한다 이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는 벌써 멀리 떨어져 있고요. 합을 할 때는 가까운 거하고 이렇게 합하죠. 얘는 아니고 얘하고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신이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병신합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신금하고 탐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병화가 얘하고도 합하고 얘하고도 합하려고 해요. 서로 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쟁합, 투합이라고 하나요? 투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좀 혼탁한 사주가 된다. 혼탁한 사주. 이 병활간이 두 재성의 마음을 두고 정신이 어쨌다 혼미해져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 둘을 놓고 어떻게 돼 있다? 여자를 둘을 놓고 아주 그냥 혼이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자라면 이쪽에 명품, 이쪽에 명품, 이쪽에 명품 핸드백, 이쪽에 명품 시계를 놓고 지금 마음이 둥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명품하니까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내 것이지 내 능력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사주가 혼택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더군다나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일지 인목을 봤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약했을 땐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는 인목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는 좋은 것은 인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존해 줄 수 있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일간 병화가 인에 모두 할 수 있다. 통근도 할 수 있다. 저 인목이 어떻게 보면 이 사주의 용신으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생시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저께 을축이 있을 때는 축토 3개가 있어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 명식이라고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지의 인목을 본 것은 나쁘지 않죠. 남녀 불문하고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다. 단 그 현모양처가 어떻다? 엄마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엄마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남편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 남편을 또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병화가 신금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점 아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쟤를 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에 따라서 또 사주의 길흉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신축년, 신축월에 병활간이 약하고 병신이 탐합하는 좀 구조가 좋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인목을 봤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의 흐름은 그래도 인목 안에 있어요. 인목에 조금 주도권을 인목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인목이 충파를 당하는 운세는 좋지 못하죠. 어떤 생시? 병신시가 그렇게 되겠죠. 병신시. 이렇게 되면은 핵심인 인목을 갖다가 인신상충에서 날려먹기 때문에 이 병신시는 좋다 나쁘다? 이 병신시는 좋은 생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시 뭐가 있을까요? 무자시죠. 무자시. 무자시 같은 경우는 자수,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니까 좋다 아니죠. 축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임수를 보면 차라리 춥더라도 임수는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수는 그래도 봐주면 하지만 자수는 자중의 본기보죠. 계속 추위를 더 강하게 만들고 눈보라가 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병화 일간이 토왕전 축월에 축토 2개가 있는데 무토 투출하면 심각하게 뭘 한다? 병화를 회광한다. 좋지 못하죠. 기축시 좋지 못할 것이고요. 더 좋지 못한 생시는 뭐죠? 무술시 좋지 못합니다. 무술시 또한 축월에 토가 너무 왕해서 병활간을 어떻다? 회기무강한다.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기해시는 기토 투출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게 볼 수는 있겠고요. 선생님 인해한목을 어떻게 봐요? 인해한목은 목이 인성이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신충보다는 인해합은 인성인 목이 왕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조금 약해지는 단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세운에서라도 저 수를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 임목 2개를 봤으니까 이 병화는 이제 약한 병화는 아닙니다. 단 뭘 보지 않았다? 임수만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임수를 보지 못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인목 두 개를 얻은 병화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사주,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병신 대운이 왔을 때는 요 인신상충되는 것을, 요거를 조금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 무술 대운도 썩 좋다고 보지 않죠. 왜냐면 토가 왕인데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닌가. 뭐 인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토를 어느 정도 절전시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병화일간은 제일 싫어하는 것, 토를 많이 봐서 회귀무광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로 병화를 수보양강하죠. 임수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이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지 않습니다. 합을 못하죠. 합을 했다가는 임수한테 대직이 얻어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이것이 임수가 좀 약할 것 같지만은 임수가 옆에 있으면 탐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신금 임수를 생겨줄 수가 있겠고요. 임수는 약할 것 같지만 진축 주게 모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수는 약하지 않은데,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만약 임진시에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 병신 대운 만났을 때 요 인신상충 되는 거 데미지가 많이 좀 큽니다. 근데 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면 일간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임수 자체가 좀 약해지는 단점 아닌 단점인데,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저는 잡습니다. 왜냐면 일간이 위태로운 것보다는 뭐냐면 조금 일간이 안정적이고, 임수가 약해진 것은 뭐예요? 세운에서 대운은 아니더라도 세운에서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신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저는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 인사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 이거 병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오히려 신강해진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저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깨진다 하더라도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병신 요 대운 중에 병신 대운이 그렇게 위태롭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였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자축을 했을 때 이 개수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에 뿌리를 둔 병화 약하지 않기 때문에 농이 관성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인우 회국하죠. 이거 일간 병화 굉장히 이건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갑오시는 금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울루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죠.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 을축일이었을 때 신축, 을축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평고해져 있으면은 생시를 고르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일단 신축이라 하더라도 병화가 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생시를 고를 때 조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간을 왕한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울루를 또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편고하게 치우치게 되면은 역시나 좋은 사주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